유튜브 들어가서 필요한 내용 있으면 거기서 발췌해서 보면 되겠어요. 매주 일단은 3월달은 선생님이 일단 단원평가 위주로 일단 볼게요. 시간적 여유가 나오면 단원평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중간 한번 볼 수도 있고 아시겠죠? 단원평가는 무조건 볼 거라고 생각하고 복습을 좀 하십시오.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복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어제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식 정리하는 것까지 설명했네요. 이어서 가볼게요. 18번으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18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수정리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인수정리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는 내가 이 문제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이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규칙성이 보이죠? 규칙성이 보이죠? 근데 규칙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죠? 규칙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fx를 어떻게 적을 거라고? 3차니까 조건이 몇 개 나온 거야? 4개 나온 거야. 3차니까 조건이 4개 나온 거야. 그럼 이 4개 중에서 일단 3개만 사용을 하고 식을 이렇게 적을 거야. 자, 이 문제 풀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적을 거라고. 됐니? F1 바로 나오고 F2 바로 나오고 F3 바로 나와서 우리는 A, B, C, D를 바로 구할 거고 A는 마지막으로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A를 구한다 라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의 종류 나왔을 때는 인수정리가 먼저입니다. 인수정리가 식이 빨리 끝나니까. 알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자는 소리는 아니고 규칙이 보이면 우리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푼다. 뭐가 됩니까? 지금 x, fx가 인수 얼마? 1 인수, 2 인수, 3 인수, 4 인수를 갖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제곱창 개수는 모르겠고. 자, 개수가 먼저가 아니지. 차수부터 확인해야지. 얘가 3차, 4차. 4차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만, 0차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A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 X에다가 0을 넣어서 알아내는 거죠. 이 됐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자. 맞아요. 알겠죠? 규칙이 식의 형태가 보이면 우리는 이렇게 쓸 것이고 근데 문제가 안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안 보이면 위의 방법을 이용해서 풀 거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연산이 훨씬 더 간단해진다. 이 말이겠네. 집어넣어서 푼다 보면 4개짜리 연립방정식 형태가 됩니다. 우리 4개짜리 연립방정식 형태는 우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1000개 보면 한 2개 나올 거야. 그래서 몰라도 관계가 없다. 알겠지? 3개짜리는 간간히 나오니까 3개짜리까지는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4개짜리는 없다. 그럼 4개짜리 연산이 나왔다는 소리는 그렇게 풀지 말란 소리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21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21번은 우리가 값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x값이 변하더라도 얘가 관계가 없다 이 말이겠지. 그러지? 우리가 항등식은 우리가 요 식이 기본적인 거지. x가 변하더라도 우리는 이 값이 관계가 없이 됐다는 소리는 x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겠네. x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소리는 그 x를 잡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소리네. 그래서 뭐가 된다? a가 0이 됨으로써 x의 변화를 잡았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겠지? 근데 이거는 분수 형태입니다. 분수 형태인데 x의 변화가 되면 이 값이 당연히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은 있는 거지. 근데 변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소리야. 변화를. 했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분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니? 약분이 됐으니까 지금 두 개의 식이 똑같네. 그럼 분모식이 이렇게 됐다는 소리야.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약분이 되니까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왔던 소리입니다. 그렇지? 일반 풀이에는 얘를 몰아놓고 일정값 k라 넣고 넘겨가지고 또 항등식 다항식으로 오른분 많이 풀었죠? 알겠어요? 그 풀이가 뭐
잘못됐다는 아니야. 그렇게 푸는 것이 보통 정석적인 풀이인데 요 식의 의미를 판단한다 하면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 이게 약분이 된다는 말은 우리는 요놈의 뭐가 B가 같았다 이 소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B가 같았으니까 약분이 된다. 알겠죠? 다음 33번 볼게요. 자, 알파 베타가 2인데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창의 개수가 1인 이창의 fx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얘를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거야. 보통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는 1차식 나눌 때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을 하는 거야. 그렇지?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니까 우리는 이 식이 f 알파는 베타가 되고 f 베타는 알파가 됩니다. 요 식은 맞는 말이지? 가나 조건을 그대로 쓴 거야. 됐지? 우리가 식을 안 쓰고 나머지 정리를 이렇게 쓸 때는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는 요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문제가 약간 까다롭다는 말에 대해서는 식을 이렇게 쓰는 순간 우리는 문제를 풀이하기가 넘어가는 게가 문제가 힘들어진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 표현은 문제가 확실히 보였을 때만 사용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치? 자, 이 식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가 f 알파는 베타, 알파 컴마 베타를 지나고 얘는 뭐야? 베타 컴마 알파를 지나네요. 얘가 알파 컴마 베타를 지나고 얘가 베타 컴마 알파를 지납니다. 두 개가 y는 x 대칭인 점이야. 이 그래프 자체 위에 있는 점이 y는 x 대칭인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가 y는 x 위에 fx 위에 됐니? 자, 문제를 이렇게 판단한 친구들은 이 문제는 사실 풀기 힘들어요. 문제는 풀기 힘들어요. 선생님 그냥 얘기를 해준 거야. f 알파가 베타가 나왔고 f 베타가 알파가 나왔다는 소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얘가 y는 x 대칭인 점이 스스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도형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달라는 요구가 되겠고 얘가 y는 x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몰라.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 자체의 특징이 이차 함수와 얘의 교점의 중점이 여기 위에 놓여 있다라고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는 아니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적을 때 잘 보세요. 자, fx를 뭘로 나눴어?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죠. 그러겠지? 그래서 뭐가 나온 겁니까? 베타가 나온 거지. 두 번째 식은 fx를 x 마이너스 베타로 나눴지. 그래서 알파가 나왔습니다. 두 개의 식이 느낌이 똑같아. 상황이 똑같아. 그렇지? 그럼 우리 둘 다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최고참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직 안 끝났어. 식이 아직 안 끝났어. 식이 아직 안 끝났어. 어떻게 적어? 뒤에 있다가 어떻게 적어? a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적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두 개의 식을 보고 지금 두 개씩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동시에 생각하고 위에 있는 식 x 마이너스 알파로 식을 정리한 겁니다. 이해되니? 됐어? 그럼 이 식이 아래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네. 뭐가 추가됐어? 마이너스 베타가 추가됐으니까 플러스 베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마이너스 알파가 나가야 되겠네.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식을 지금 x 마이너스 베타로 식을 정리한 거야. 틀렸니? 맞았지?
그러면 요놈이 뭐가 돼야 된다? 요놈이 알파가 돼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식 이해되니? 그러면 A가 얼마다? 1이 되겠네요. A가 1이 되면 A가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됐니? 그러면 식이 어째? 다 나왔다. 이 말이 되겠네. 얘가 지금 F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을 건데 식 자체가 깔끔하게 개수가 다 떨어지진 않아요. 보통 알파 베타로 질문했다는 말은 식이 아무것도 없잖아. 요거 하나밖에 없어. 요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 수가 나온 게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무조건 다 문자로 표현될 거라고. 알파 베타라면 표현하면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알겠지? 그러면 F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사라졌네.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알겠나요?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에 따라서 너희들 풀이가 달라질 거라고. 이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49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에요. fx를 x-a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있고 x-b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있고 x-c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있네요. 그러겠지? 그러면 식의 지금 느낌이 지금 비슷합니다. 식의 느낌 비슷해. 그러면은 얘는 fa가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이고 fb가 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이고 fc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식을 가지고 식을 적을 때 f 조건이 이러한 조건이 2개 이상 나오면 첫 번째 생각할 게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를 생각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요런 조건을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식이 조금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인수정리를 이용한 거야. 이게 실패하면 우리는 그냥 또 연립으로 가야 됩니다. 식을 적고.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는 A를 넣었는데 BC가 나왔고 B를 넣었는데 AC가 나왔어. C를 넣었더니 AB가 나온 거야. 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0을 넣고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10-A 똑같은 형태가 등장하겠네요. B제곱 플러스 10-B 그래서 식이 인수정리가 나온 겁니다. 됐지? 그래서 fx라는 식은 x-a라는 x-b라는 자, 오케이. 중간까지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지. 이러한 형태가 되겠지. 하나만 적은 겁니다. 됐지? 어떤 식에다가 a를 넣었더니 얘가 0이 됐다. 인수를 알려준 겁니다. 보통 하나는 쓸모가 별로 없고요. 하나가 나왔을 때는 최종적으로 부족한 미정 개수를 구하는 때 보통 하나만 쓰는 거고 2개 이상 나오면 인수정리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식이 어떤 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냐? 어떤 식?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라는 식에다가 a를 넣었더니 0이 되고 B를 넣었더니 0이 되고 C를 넣었더니 0이 됐다. 이 말이 되겠죠. 차수 없어. 이래 되네요. 됐어요? 그랬더니 식을 넘기게 되면 요놈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몇 차로 나눴어? 3차로 나눴어. 나머지 2차. 만족하네요. 됐니? 다음. 자, 차근차근 이제 식을 가지고 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 단원이
식이 보이는 문제도 있고 식이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자, 이번 주는 쌤이 과제에 대한 얘기를 안 올린 사람들 얘기를 안 했어요. 다음 주부터 금요일까지 올리라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10번 볼게요. fx를 x 플러스로 나눈 나머지와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서로 같다. 식을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fx는 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r 얘를 x제곱으로 나눴어요. r 똑같은 말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 r을 넘겨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소리야. 됐니? 그러면 뭔 말이야? fx 마이너스 r은 x 플러스 1로도 나누어지고 x제곱 플러스 4로도 나누어진다. 오, 목숨 달라야겠죠? 요 말이 이게 되겠네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놈을 요걸로 나누어 요거는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네. 그러겠지? 그러면 요 식은 x-1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산한 수는 상수니까 얘가 뭐야? x-1이니까 x-1 대신에 뭘 넣어? x-1 대신에 t를 넣었다. 그럼 이놈이 뭐야? t 플러스 1 이래 되겠죠? 얘로 나누어 떨어졌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가 t 플러스 1이 있네. t 플러스 1이 있겠죠? 그 다음은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된가요? 요 식에다가 뭘 넣어?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요놈이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4가 됐네. 마이너스 1이 얘가 뭐가다? 4다. 마이너스 1을 제거되고 그럼 r은 얼마다? 4가 되겠네요. 그럼 식이 나왔겠네. 뭔 얘기 하는지는 알겠지? 다음. 자, 소수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소수가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소수를 나올 때 소수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1 플러스 p가 된다 이 말이야. 소수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론입니다. 소수 p는 1 곱하기 p가 되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소수는 다 홀수입니다. 하지만 짝수 하나 있지? 짝수 2만 짝수고 나머지 다 홀수야.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얘가 홀수니까 소수 플러스 1은 짝수가 된다는 생각까지가 우리가 소수에서 생각하는 내용이야. 그렇지? 우리 문제에서는 주로 소수 나오면 1 곱하기 p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야? x-1, x 플러스 1, x-p, x 플러스 p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란 소리야 무조건. 알겠니? 그럼 1차식의 인수를 갖고 있다. 나머지 정리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이놈을 fx로 놓으면 f1은 0, 마이너스 1은 0, fp는 0, f-p는 0. 빨리 찾아야겠네. 4개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 p 값이 소수가 되는 놈은 찾으면 되겠네요. 이해되죠? 자, 임의 x에 대하여 fx를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이거일 때 m의 값을 구하라. 여기에 선생님은 방정식이란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정식이란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식이 3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 식이 꽤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꽤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fx 마이너스 fx 항등식에서 꽤 많이 나오는 식이야. 알겠나요? 이 식을 봤을 때 우리가 떠올라야 될 것이 뭐냐면 차수, 그 다음에 계수, 하나 더 생각한다면 수열입니다. 수열의 소고가 되는 형태입니다. 알겠나요? 우리 뭐 수열까지 생각하지 않고도 일단은 얘가 식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3x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f는 뭐다? f는 3차다 이 말이에요. f는 뭐다고? 3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야? 태인 또 자네. 자지 말라니까. 오늘 좀 줄였네. 어제는 절반에서 오늘 3분의 1로 줄였어. 그 다음 뭘 생각해야 되지? F는 3차고 적어볼까요? 좀 시기 긴데. 아유. AX 플러스 1의 세제곱 BX 플러스 1의 제곱 CX 플러스 D야. 오. AX 세제곱 BX 제곱 CX D입니다. 요놈을 뺄 거야. 빼면 AX제곱, BX제곱, CX, D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을 것이고 여기에서 2차가 남고 여기에서 1차가 남고 여기에서 0차가 남습니다. 상수항 사라져버리고요. D는 못 구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남어? 3AX 제곱이 남습니다. 맞나요? 지금 이거 계산하면 3AX 제곱이 남는 거지.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이 3이라는 수는 뭘 알려주는 거야? A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그러겠지? 그럼 얘를 보면서 얘가 뭐가 나와야 될 거야? 차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차수가 4차가 되면 또 달라집니다. 4차가 되면 또 달라져. 이게 뭘 알려주는 거야? 재고차항 개수까지를 알려준 거야. 얘가 3차이고 재고차 개수는 얼마다? 현재 문제에서는 1이다. 요를 알려주려 했던 겁니다. 문제가 문제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니? 뭔 말인지 알겠지? 자, fx에서 마이너스 fx를 하면 몇 차가 나오냐? 2차가 나왔으니까 fx는 3차고 최고차항 개수를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3x 제곱은 식이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지? 알겠나요? 요거야 요거. 3차식 F3은 36이야.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F3 36은 나중에 사용할 것이고 두 번째 식이 지금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는 6x 제곱이란 소리야. 그럼 fx는 3차고 최고차항 개수는 얼마다? 2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알겠니? 됐어요? 나머지 애들이 얼마야? 그러면은 얘가 6x가 바로 떨어졌으니까 나머지 애들도 짝짝짝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잘 보이게 하려고 선생님이 정리를 한 겁니다. 뭘 정리한 건지는 알겠죠? 그러면 3x제곱 3ax제곱 a는 2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 식 A가 나왔으니까 B도 구했다 이 말이죠. 그러지? B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C까지 구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A, B, C는 다 구했고 우린 D는 못 구한다 했잖아. D는 뭘로 구한다? F3은 36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 문제 풀이는 일반적인 문제 풀이가 되겠어요. 일반적인 문제 풀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중간에 좀 틀어지긴 했습니다. 틀어졌단 말은 요놈을 나누라 했지. 그러지?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F2라고 F2만 알아내면 AB 값은 구할 수 있다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1은 무엇이고 F2는 무엇인지만 알아내면 문제를 풀 수 있고 위에 있는 주어진 식을 가지고 F3이 나왔으니까 F2를 구할 수 있고 F1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야.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얘가 질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
질문이 이렇게만 바뀌어도 이제 못 푸는 문제가 된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1하고 F2만 알아내면 되는데 쌤이 풀어준 것은 뭘 알아낸 거야? fx식을 알아낸 거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는 우리가 많이 나오는 식이라고 기본적으로.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보통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가 나왔다는 말은. 알겠어요? 얘를 조금 더 어렵게 나오려면 fx 플러스 2가 됩니다. 못 푸는 문제는 아니겠지. 약간 식이 약간 달라질 뿐이야. fx 플러스 2 마이너스 fx도 똑같은 식의 형태라 보면 돼요. 차수 알려주고 최고참 개수 알려주려 했던 거야. 이게 짝짝짝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일반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식을 따라서 연습을 해보면 아, 그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는 이제 요 문제가 아니야. 요 생각이 아니고 얘는 어떠한 식에 대한 방정식의 느낌이란 소리야. 그러지? 특정한 m의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이 식하고 이 식은 항등식이야.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항등식이면 식이 좀 복잡하죠? 비교는 당연히 안 될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 대입법을 주로 사용할 건데 쌤은 웬만하면 뭐 비교법을 그냥 좀 이용을 하라 이 말이야. 비교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창은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식이 AX의 N제곱이야. 그럼 왼쪽에는 차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2n차가 되나요? 오른쪽은 몇 차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2차가 되나요? 그래서 n은 2차는 이거예요. fx가 2차인지는 알아냈어. 자, fx가 2차인지 알아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fx가 1차, 2차, 3차 세모, 4차는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해. 안 나온다고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는 식을 넣어서 풀으라는 소리입니다. 알았어요? 막히더라도 넣어서 풀 수 있다. 이 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몇 차까지는? 3차까지는 식을 넣어서 풀어야 되니까 내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 풀되 막히면 식을 넣어서 푼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3차까지는 그런다는 소리야. 포기하지 말고 식을 넣어서 풀란 소리야. 알겠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인수분해 되고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조금 조건을 좀 더 알아낼 수 있다. 조금 더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왼쪽 식에서 뭘 집어넣어? 2하고 3을 넣으면 2를 넣었더니 2를 넣을까? 2를 넣었더니 얼마가 돼? F1을 넣으면 0이죠. F0은 1을 넣었더니 F1 플러스 3이고요. 3을 넣었더니 F0은 3 얼마냐? 이렇게 되네. F0을 넣었더니 F1 플러스 3이야. F0을 넣었더니 F3 플러스 3이야. 뭔가 있네. 뭔가 있어. 뭐야? 뭘 알려준 거야? 2차 조건 축을 알려준 거네요. F0의 값이 두 개의 답이 나왔다는 소리야. 똑같은 폼인데 이해됩니까? 그러면 축이 얼마다? 축이 x는 0이다 이 말이 되겠죠. 2차니까 요 말의 의미가 있어. 2차가 아니면 요 말의 의미가 아예 없습니다. 2차가 아니면 이 식이 의미가 없어. 그러면 대입해서 풀란 소리야. 알겠죠? 됐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래프가 한번 그려봤더니 여가 지금 0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F0은 F1에다가 여가 뭐야 말 잘못했네. 축이 0이 아니라 축이 얼마야? 2조. F1 더하기 3하고 F3 더하기 3이 똑같단 말이야. 축이 얼마다? 2다 이 말이에요. 축이 2이고 여기다가 뭘 넣었더니 0하고 2를 넣었더니 3차이가 났다 이 말이야. 뭐 왼쪽으로 하든 오른쪽으로 관계없겠지. 대칭이니까.
여기다 1을 넣고 여기다 0을 넣었더니 이 차이가 얼마가 됐다? 3 차이가 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잖아 지금. 요걸 썼으면 2차식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자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2차가 아니면 우리는 이용을 못하고 대입해서 풀 거고 대신 2차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식이 꼴이라고. 요가 차이가 3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요가 차이가 3이라는 말은 2차항의 개수를 알려준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비슷하잖아. 2차항 개수를 알려준 거야. 2차항 개수 얼마야? 개수 얼마야? 1입니다. 생각되니? 여기서 한 칸이지. 한 칸. 그럼 요거 얼마라고? 오른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상관없어. 한 칸. A1의 제곱이야. A1의 제곱. 두 칸. A2의 제곱이야. 한 칸 A1의 제곱, 두 칸 A2의 제곱. 차이 3A가 되겠죠. 3A가 3이란 소리야. 자,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정수 정도는 계산을 암산할 수가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요 칸은 3A로 룰이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축을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은 이 칸은 정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제곱으로 가니까 1, 4, 9로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거야? 빼게 되면 1, 3, 5로 갈 거야. 홀수로. 제곱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가면 1, 4, 9, 16으로 가. 근데 그 차이는 홀수칸 차이가 나는 거야. 수열에서 배웠습니다. 홀수의 합은 n제곱이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하면 n제곱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조금 더 편해지겠죠. 까지 이해됩니까? 됐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뭐야? fx는 x-2의 제곱 플러스 몰라. 이 정도의 느낌인가요? 얘 사용했고 초기 요거 사용해서 3 됐어?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개수 2를 알아낸 거고 얘를 통해서 축을 알아낸 거야. K값은 없네. 못 갔네.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근데 요거의 참이가 3 C하고 관계없네. 여기다 대입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 값이 3이 되는 M의 값을 알아내라 이 말이 되잖아.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말이네. 그 말. 요 말이잖아. 3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큰 놈에서 작은 놈 뺐으니까 이쪽이네요. 이쪽?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해되시죠? 3, 4, 3하고 4이니까 M은 3이 되겠네요. 그럼 이해되시죠?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2차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 문제가 좀 쉬워질 것이다 이거지. 당연히 2차식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틀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좋았습니다. 자, 13번 질문한 사람이 없었어. 와우. 고수들밖에 없어. 앞에. 자, fx를 여기까지 식만 적어주고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가 몇 차입니까? 3차가 되겠죠? 3차 이해가 되겠죠? 그러지? 그럼 요식을 적을 때 요식이든 생각하고 적어라 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2개씩 어느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래식을 기준으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몇 차식이야? 3차식이야. 3차식. 얘가 2차지. 그러면 몫이 몇 차가 나와야 돼? 1차가 나와야 되겠죠. 나머지는 4x 플러스 8이다. 이 말이 되겠네.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니? 선생님 말하자는 것은 지금 요렇게 식을 적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자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 훨씬 더 좀 더 편해질 거라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식하고 지금 요 식은 이용했고 요 식을 만들어내면 되겠네. 그러겠지? 요 식은 얘를 변형시켜도 되고 식을 따로 하나 적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변형시켜 볼게요. x제곱 플러스 2라고 2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뭐가 빠졌어? 1이 빠졌어. 그래서 플러스 1을 적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관계는 없어. 마이너스 빠지면 되니까 플러스 ax 플러스 b. 너희 당식 적을 때도 생각하면서 적으면 조금 더 연산이 한 번 더 줄어들겠죠. 그지?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4x 플러스 4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a와 b가 다 나왔으니까 나머지를 구했다. 이 말이 되겠네. 됐지? 자, 식에다 대입할 수 있는 수가 지금 뭐 0하고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요건 대입법. 비교법 생각하라겠지? 비교법. 느낌상 2차일 것 같아요. 그러겠지? 뭐냐, 알겠니? 우리가 주어진 식이 보통은 몇 차면 1차, 2차, 3차가 주로 제일 많아. 그렇지? 그 정도 생각하고 4차 나왔다는 것은 좀 더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겠지? 현재는 fx가 2차니까 그걸 알아내고 문제 넘어가면 되겠어요.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풀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 자, 뭐가 나왔어? 3차란 말이 나왔어. 3차가 나오면 어쩐다고? 식을 적을 준비를 하라고. 3차란 말이 나왔으면 어쩐다고? 식을 적을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식을 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대신 조건을 좀 이용해서 식을 좀 더 축소는 시킬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요놈을 fx는 x제곱 마이너스 2 ax 플러스 b로 바로 적어야 된다고. 됐니? 그리고 밑에는 fx 4x 넘길 거고 x제곱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져. 그럼 ax 플러스 c로 적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문자 두 개니까 그냥 세 개네요. 세 개. 두 개가 같다라고 문제를 풀 거라고. 이해되니? 다음.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소리야. 이 방법 말고도 풀 수 있습니다. 대입법 이용해서 풀 수 있어.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3차 다항식에 대한 틀이라는 생각하면 돼요. 3차가 나오면 어째? 3차까지는 식을 집어넣어라 이 말이야. 알았어요? 대신 조건 좀 알아낼 수 있으면 알아내고 집어넣어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막히면 무조건 정리해서 푸는다고. 오케이? fx는 2차란 말 나왔다. 집어넣어서 풀라 이 말이야. fx는 2차씩 나왔잖아. 망설이지 말고 집어넣어서 풀라 이 말이야. 대신 f-1 나왔으니까 fx는 여기까지는 쓰고 집어넣어라 이거지. 여기까지는 쓰고 집어넣어라. 됐습니다. 30번. 자, 최고창 계수가 양수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는 양수란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할 점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수란 말이 없으면 x 4제곱 바라바라는 x제곱 이렇게 쓸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x제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얘는 대놓고 좀 알려준 거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곱이라는 얘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뿔마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양수인 두 다항식 fg가 있습니다. f를 얘로 나눴어. 2차로 나눴어. 몫이 1차고 나머지는 다시 요거에 관한 식이네. x제곱 gx 플러스 2로 나눴어. gx제곱 플러스 gx의 제곱으로 식으로 나눴지. 그럼 차수가 얘가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줄어들어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gx가 차수가 2차 이상이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고 1차이면 얘가 2차가 되겠지. 얘가 1차이면 여기도 2차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근데 fx는 gx로 나눠 떨어진다는 말을 했어요. fx를 gx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어요. 됐어요? 0차로 나누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다항식을 0차로 나누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다항식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차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3을 2로 나눈 적이 있어 없어? 본 적이 있냐고 없냐고. 없어. 왜 없겠어? 생각해 본 적이 없지. 됐어요? 상수로 나누면 무조건 나누어 떨어집니다. 다항식은 상수로 나누면 무조건 나누어 떨어져. 차수가 중요하다 했어요.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고 지금. 이렇게 나누어 떨어져. 그래서 보통 상수로 나눈 것은 개념상 없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그런 말을 아예 안 써줘야 돼요. fx, gx 나눠 떨어진다는 것은 gx가 1차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말이 안 되지. 다시 위로 올라가야겠지. 그러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시작한다? x로 시작하는 식이다 이 말이지. 근데 x로 시작하는 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얘를 제곱을 할 거 아니야. x로 시작하는 식이 아니라 불마 1이다고요. 됐니? 이 말이 없으면 문제가 좀 더 까다로워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기했습니다. 제곱창 개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47번은 언급했었죠? 언급했었지? 뭘 언급했어? 제곱 더하기 제곱은 대신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럼 이쪽이 0이 되면 얘는 무조건 0, 이놈이 0이다 소리야. 그리고 나서 식 정리어 가야 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건 충분히 알아냈으니까 적고 가는 겁니다. 자, 50번으로 마지막 문제를 할게요. 자, 제곱창 1이 50번이 좀 쉽구나. 빠른 거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왼쪽 오른쪽 뭘 거야? 2차식이니까 비교할 거야. 뭘 거야? 비교할 거야. 왼쪽에 x-1이 있다는 소리는 오른쪽에 x-1이 있다는 소리야. 오른쪽에 x-1이 있다는 소리는 f2쪽에 x-2가 있다는 소리겠지. 됐어요? 남는 건 몰라. x-알파, x-알파. 뭔 얘기 하는지 알겠나요? 60번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데 아까는 FG였지만 여러분 FF야. 두 개씩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식이 얘는 X 플러스 1이고 얘가 X 마이너스 1이야. 조금 귀찮아. 연산을 빨리빨리 하려면 귀찮아. 얘를 뭐로 바꿔? T로 바꿔. 왼쪽을 T로 바꿔. T로 바꾸고 X로 바꿔도 관계없겠지. 그러겠지?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 하나씩 늘어났나? 줄어들었지. 이렇게 되겠네. 식이 이렇게 되겠네. 오, XXT. X가 맞네. T로 바꿨다가 다시 X로 바꾼 건 관계없겠지. 항등식이니까. X자리에 아무 거 집어넣어 관계없어. 식이 맞죠 이거는? 됐지? 그래서 왼쪽에 x-3이 있어. 당연히 오른쪽에도 뭐가 있어야 돼? x-3이 있어야겠지. 오른쪽에 x 플러스 3이 있어. 왼쪽에 x 플러스 3이 분명히 있어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왼쪽에 x 플러스 3이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지금 x-3이 있어야 돼요. 근데 fx-2가 x-3이죠. 그럼 원래는 뭐였을 거야? fx로 가면 x-1인가요? x-1을 넣었더니 x-3이 된 거잖아요. 그럼 x-2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 그럼 이러면 다시 x-1이 이쪽에 있겠는 소리지.
그러면 오른쪽에 다시 x 마이너스 또 1 있어야겠네. x 마이너스 1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 x 플러스 1이 있어야겠네. x 플러스 1이 있고 얘는 뭐가 돼 이제? x 마이너스 1인가요? 뭐지? 좀 이상한데? 뭐가 잘못됐어? 어디가 잘못됐지? x 플러스 3이 있어. 어디가 잘못됐어? 여기가 지금 x 마이너스 1이 있어야겠죠? x 마이너스 1을 넣어서 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 플러스 1 맞는데? 맞는데 스님이 잘못 봤네. 맞아 지금? 그럼 fx가 나왔습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생각보다 쉽다 이 말이야. 생각보다 쉽다 이 말이야. 그럼 이해됩니까? 됐어요? 이 문제에 틀이 있어요. 3차입니다. 3차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x-3와 x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총 몇 칸입니까? 6칸인가요? 6칸? 6칸? 됐어요? 그 6칸을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3등분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것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럼 이해됩니까? 왼쪽 식을 평행이동 시켰다고 생각해도 돼요. 평행이동. 두 칸씩, 두 개씩. 두 칸 움직이면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두 칸 이동시키면 일치하는 형태가 나온다 이거지. 흐름상 이해됩니까 지금? 이런 룰이 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차수가 더 늘어나도 관계는 없겠다 이 말이겠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과제는 3단원, 4단원이 되겠습니다. 잠깐 봐볼게요. 그 다음에 고쟁이 질문하는데 지금 고쟁이 어디까지 나갔나요? 인수분해까지 2단원까지 나갔나요? 자, 인수분해하고 복소수까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복소수. 그 다음에 고쟁이 마찬가지로 복소수까지. 아시겠죠? 고생했습니다.